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페이지 48페이지. 예. 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오늘은 한 3시간 동안 분량을 이렇게 보니까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전까지 아시겠죠? 수용, 사용 방식까지 아마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은 국토법을 좀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큰 틀은 잡고 해야 되겠죠? 자, 기반, 시설, 다시 실수,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요거랑 반대가 뭐죠? 반대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이 지역은 현재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해요. 뭐가?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이.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개발된 지역이죠. 그죠? 일단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뺀 어떤 지역입니까? 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다. 자, 이 지역에서 뭘 강화한다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럴 때 용적률은 최대 몇 프로까지? 최대 50%까지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10층까지 할 수 있는 건축물을 5층까지밖에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면 알았어, 나 5층까지만 건축할게가 아니라 에이 겁을 안 줘 한단 말이죠. 그죠? 예. 건폐율은 강화지 숫자적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정은 누가 하느냐? 여기 구역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냥 절차를 통해서 심의 거쳐 지정하는 겁니다. 누가? 지자체장들이. 누가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지방도계업이 심의 거쳐서 뭐라고요? 자, 지정 절차. 자, 뭘 거쳐서? 지방도계업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면 뭐예요? 그냥 고시합니다. 끝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주지입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는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자, 요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책 봐요. 21번. 자, 의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죠. 건폐율, 용적률 강화. 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화. 2번 지정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대상 지역은 주상공. 3번 심의 거쳐 지정되면, 물론 지정 입구를 변경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심의 거쳐 지정되면 또는 지정된 걸 변경하면, 항상 지정이건 변경이건 심의를 거친다. 지정되면 고시한다. 변경돼도 고시한다. 어떤 건지 1번 기업리언직은 반드시 심의 거쳐라. 구역의 명칭 정할 때 심의 거치고, 정한 명칭을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치고, 니은 구역의 범위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정한 범위를 변경할 때에도 심의 거치고, 디귿 건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정한 범위를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친다. 2번 지정되면은 또는 변경되면은 고시함으로써 알려준다. 그 얘기죠. 4번
다 같이 해볼까요? 기준. 기준. 박스 안에 보니까 그 기준 세부적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1번 보시면 구역은 특히 우리가 이제 설치가 곤란한 게 어떤 거 있느냐?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학교 등등등등이 있다. 이럴 때 동그라미 1, 2, 3, 4, 5는 읽어주시고 숫자 정도만 알고 있자. 거기 나오는 2년하고 20%. 다 같이 2년 20%. 2년 20%. 내용은 뭐 쉬운 거니까 그 정도는 체크하시고요. 자, 2번. 경계선이 당연히 구역이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만약에 요 동그라미가 요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경계선이 분명해라. 주로 뭘로 하느냐? 바로 위에 도로나 하천으로 주로 한다 그 얘기죠. 경계선을. 3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용적률 강화 최대 50%까지. 4번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중요합니다. 즉시 검토가 아니에요. 항상 뭐라고요? 주기적 검토이다. 끝. 양이 얼마 안 되죠? 두 번째 22번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냐? 얘는 반대죠. 기반시설이 얘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 밀도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외의 지역.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용도 지역으로 쓰면은 이렇죠. 외의 지역이니까 바로 녹관 농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녹관 농자. 그러니까 두 구역은 서로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중복이 절대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돼요. 즉 중첩이 안 됩니다. 주상공 녹관 농자. 동전의 앞면이면 얘는 뒷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녹관 농자 지역에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전답 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어떠한 행위 제한이 완화됐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하지 못했던 개발 행위가 집중적으로 여기가 일어나겠죠. 땅값 올라가겠죠. 투기 세력 들어오겠죠.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현재 확보하지 못한 도로 등등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해서 건축 행위를 아무리 해봤자 의미 없다. 건물 짓는 너희들만 고생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땅값 올라가기 전에 미리 지정해서 도로 등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런데 도로 등등 설치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너가 누굽니까? 개발행위 하는 자 때문이야. 그렇죠? 너가 건물 짓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도 일부분 부담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래에는 안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 안 하고 그 이상인데 그 기준이 200제곱미터입니다. 단독주택이든 숙박시설 등등이든 간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신축, 증축만 부과해. 건물이 크면 클수록 많이 부담하고 적을수록 적게 부담하고 아예 200제곱미터 이하는 부과하지 않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도로 등등을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구역이다. 그리고 얘는요, 한마디로 얘는 완화시킨다면 얘는 뭡니까? 완화예요, 완화. 뭔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한다. 그럼 얘는요, 완화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적이 있고요. 지정할 수 있는 의무적이 있는데 의무적은 어떤 게 있느냐? 한마디로 해제. 뭐가 해제가 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또 완화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 더 한다면 20%. 얘도 2년 20%. 얘도 전부 다 20%, 20%입니다. 그렇죠? 완화, 해제, 완화, 해제. 반대. 완화, 해제, 해제, 완화. 의무적은 여기 의무적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법률적 조문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은 없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정 절차. 얘도 일단은 얘랑 같이 심의 거쳐서 지방도급이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또 변경되면 고시하는 것까지 같은데 문제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아시겠죠? 주민 의견 요게 있다는 거. 요게 다르죠, 그죠? 요 주민의 의견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좀 잘 구분해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책 보겠습니다. 의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 다시 말하면 녹관 농자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 필요한 기반 시설이 뭐냐? 박스 안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시설.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초등학교 필요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동네가 개발된다고 대학까지 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에 대학은 제외다. 대학은 제외다. 하나의 시가 들어와도, 그죠? 대학이 올까 말까인데, 그죠? 예. 광명시 안에 대학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인구가 35만인데. 하지만 서울처럼 행사하는 거 맞잖아. 왜? 공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처럼 대학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한 10개 정도 들어와도 뭐 초등학교 이상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대학은 아니다. 그리고 지정권자 똑같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소. 3번 나오네요. 1번이 의무적이다. 4가지요. 기업, 입법 등등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지정되었어요. 행정안이 완화, 해제. 뭔가 풀어주고 완화돼야 개발할 거 아니에요. 완화되고 해제가 돼야 땅값이 들썩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용도지역 등이 뭡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줄임말이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변경되거나, 변경이 뭡니까? 혹시나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이든지, 도시외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든지, 그러니까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개발하는 쪽으로 변경, 또는 아예 해제. 그죠? 아까 말했듯이 개발 제한 구역이 뭐 해제, 이런 식으로 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쪽이다. 그리고 디귿과 리을은 내용은 의미 없습니다. 내용은 일부러 내용 설명해봐도 어려워. 그냥 무조건 숫자. 숫자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무조건 다 풉니다. 따라합시다. 20%. 2번, 이 문제 있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 1회, 즉 의무적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4번, 절차와 기준입니다. 똑같죠? 1번, 자,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은 고시하고. 2번, 한 번 더 기준, 국장. 박스 안에 특히 1번 동그라미 주시고요. 이 구역의 최소 면적은 얼마라고요? 10만 이상. 10만. 1만도 아니고 30만도 아니고 뭐라고요? 10만. 10만 이상이다. 자, 2번, 3번 읽어주시고요. 자, 5번. 수리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소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 설치 계획을 수립해라. 왜 그럴까요? 구역 지정하고 설치 계획이 몇 년 내에? 1년 내에.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구역은 어떻게 돼요? 해제. 그러니까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라고요? 반영하라. 이게 반영이지 부합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계획에 반영해라. 그러면
그 설치 계획은 분명히 기반 시설과 연관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획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설치 계획이니까 기반 시설만 들어갈 겁니다. 1번, 설치가 필요한 기반 시설의 종류 뭐고, 위치는 뭐고, 규모는 어떻고. 2번, 기반 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뭐가 급하고, 보통 도로가 가장 먼저 하죠.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1번과 2번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온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더 큰 거잖아요. 구역 지정하고 거의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양이 많고 얼마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으면은 그 기간이 3년에 걸쳐 수립합니다. 그죠? 하지만 얘는 몇 년? 1년. 그러니까 큰 것이 수립되면 작은 것은 묻어간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뭐라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바뀌면 틀립니다. 반대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3번 나왔죠? 구역 지정하고 1년 내에 설치 계획 안 나오면 뭐라고요? 바로 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랬죠. 6번에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 조금 전 설명했듯이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하고 증축이에요. 뭐 개축, 뭐 재축, 뭐 대수선, 리모델링 이런 거 아닙니다. 신축하고 증축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건 분명히 증축이다. 그죠? 증축. 하여튼간에 신축, 증축입니다. 니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저를 보세요. 여기서 철거는요, 일부 철거입니까? 전부 철거입니까? 전부죠. 그죠? 전부. 일부는 일부 나오지만 전부자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오면 전부란 얘기예요. 그죠? 앞집 건축물 철거한다. 그럼 전부 한다는 얘기예요. 저를 봐요. 그러면 전부 철거하고 신축한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규모까지만 한다면 걔는 뭡니까? 뭐라 불러요? 예? 말해. 왜 말을 못해? 뭐예요? 개축. 그죠?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규모까지라면 개축인데 얘는 신축이다. 그러면 뭡니까? 초과했다. 그 말이잖아. 벌써 말듯이. 그죠? 전부 철거하고 초과하면 신축이라는 얘기예요. 일부 철거하고 초과하면 증축이잖아요. 근데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이다. 아, 그러면 초과했구나. 말뜻이. 그렇죠? 잠깐 책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때 뭡니까?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아니에요. 산정 기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은 요건 내가 일부러 짧게 썼는데 우리가요 여기 설치 비용이 있는데 자, 두 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 자, 건축물에 관한 표준 시설 비용 플러스 땅값 뭡니까? 용지 비용. 외우지 마세요. 원래 공식 이거예요. 두 개 해가지고 곱하기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입니다. 자, 이거를 공식을 물어보시지 않을 뿐더러 이걸 다 써놓으면 외울까봐 안 써놓은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지문에 뜰 때는요, 이 설치 비용에 가령, 자, 표준 시설 비용도 포함된다. 맞잖아요.
설치 비용에 용지 비용도 포함된다. 맞죠? 그죠? 그래. 그런 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온 적도 없고요. 또 예를 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하여튼 설치 비용에 표준 시설 비용도 포함하고 모두 용지 비용도 포함된다는 것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은 건축물별 기반 시설을 유발시키는 개수. 그러니까 여러한 건축물은 도로 등등을 반드시 설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크겠죠, 그죠? 예. 이럴 때 가장 높은 게 뭔지, 이건 책의 양이 많은데 다 못 외우고요. 몇 개만 해도 알자. 그 얘기예요. 일단은 2.1. 일단은 2.1이 가장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라고요? 위락시설. 2.1 위락시설. 이것이 여기서요, 숫자 없이 그냥 가장 유발개수가 가장 높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숫자와 연결해가지고 틀린 것, 맞는 것. 근데 앞으로 이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다음 중 높은 순으로 낮게 아니면 낮은 순에서 높게 바르게 연결된 것. 이러면 좀 어렵죠, 그죠? 그죠?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외울 수 없고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한 7, 80%만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 뭐라고요? 위락시설.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나이트클럽. 항상 연인이 2명이 놀러 갔다가 꼭 1명 술 먹고 도망가. 그래서 2.1이에요. 아시겠죠? 2.1. 꼭 2명 갔다가 꼭 안 보여. 그러면 도망갔어. 막. 술 취해서 간 게 아니라 돈 안 내고 도망간 거예요. 2.1. 자, 그러면은요, 그거 보세요. 1.3. 1.3. 얘는 뭐죠? 일단은 일종 근생. 근데 뒤에 건 곱해봐 얼마 나와요? 1.6. 요 곱하기 2. 1.3에다 뒤에 거만 곱하라고 앞에 냅두고 얼마요? 6이죠, 그죠? 1.3은 일종 근생, 1.6은 이종 근생. 일종. 아시겠죠? 1.3 일종 근생. 뒤에 거 곱하기 1.6이죠? 이종 근생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라고요, 내기는. 그 다음에 1.4. 뭐 숫자 좀 노름이니까 할 수 없어요. 1.4. 4. 죽고 천국 가고 싶으면은요, 종교생 잘해야 돼. 아시겠죠? 종교시설. 나 지옥 안 갈래. 무슨 시설? 종교시설. 자, 숙박. 뭡니까? 1.0. 1.0. 그죠? 1.0이죠. 하나. 그죠? 남녀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하면 부부는 일심동체. 뭘 통해서? 숙박을 통해서. 숙박을 해야 일심동체야. 아시겠죠? 1.0 숙박. 할 수 없어. 1.0. 1. 0.9. 연구 없다. 병원 가야죠. 그죠? 연구. 자, 의료시설. 연구는 병원 가야 됩니다. 무슨 시설? 의료시설. 연구. 연구 없다. 병원 가라. 그 얘기죠. 의료시설. 0.8. 발음이 8, 방방방방. 0.8 방송시설. 0.8 방송통신시설. 자, 0.7은 많이 있는데 단독 공동. 그죠? 단독 주택이든 공동이든 집 있으면 아주 행운이죠. 그죠? 0.77 단독이든 공동이든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좀 정리가 돼 이해가 되면 그때 가서 뭐 교육 연구라든가 업무 시설이 0.7이다. 그다음에 판매 시설이 1.3이다. 그다음에 관광 휴게는 1.9다. 그건 나중 문제. 자꾸 눈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 정도만 알아도 다 풀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귿. 민간 개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요거 아까 했던 거, 얘가. 요거예요, 요거. 부담률, 요거. 몇 프로죠? 20%예요.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이다. 얼마? 20억. 그런데 100분의 25, 즉 25% 범위내에서 가감 가능이다. 그러면 여기가 요거의 25%에서 뭐요? 가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면 20억이다. 그러면 최소 얼마부터? 얼마부터? 왜 또 25억이야 또? 최소 얼마? 그러니까 물론 또 틀린 건 아니네. 그 뜻이 아닌데. 자, 여기 20%에서의 25%가 나는 거야, 25%. 여기 25%예요. 그럼 얼마야? 5억. 그죠? 5억이죠? 그러면 얘가 만약 20억이면은 최소 15억에서 최대 25억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감면 대상. 돈을 깎아준다 그 말이죠.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오히려 땅을 확보했다. 그럼 비례해서 감면해 주고요. 너 돈 안 내도 돼. 그러면 100% 감면하겠죠. 나 원인자 부담금 등 비용을 납부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건물을 너가 개발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설치한 것이 도로 등등이야. 원인 제공자가 너야. 라고 그런 부분에 돈 냈다면은 솔직히 걔나 얘는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비례해서 감면을 시켜준다. 그 말이죠. 7번 부담 계획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거는 똑같습니다.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이번에 얘는 계획이니까 수립하죠. 그죠?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수립되면 고시하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8번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 납부 의무자 기억. 위탁이나 도급이라면 위탁자, 도급한 자 아시겠죠? 위탁이나 도급한 자가 납부하고요. 니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 행위한 자, 그 행위자 누굽니까? 그 임차인, 임대인 아닙니다. 건축 행위한 임차인이 납부하고요. 디귿 건축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승계한 자가 한다. 특히 이거는요, 기억과 니은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부가 언제 건축 허가 받고 2개월 이내에 돈 내라고 부과하는 거예요. 부가. 근데 이거를요 납부 시점을 내면 다 틀려 이상하게. 건축 허가 받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럼 꼭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납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가. 납부는 언제까지 합니까?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기 전까지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이니까 이때까지 납부 안 하면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 안 떨어져요. 돈 안 내면. 납부 방법은 당연히 원칙이 현금 득이죠. 신용카드, 직불, 카드 전부 다 돈이니까요. 현금 등 예외 토지 등의 물납으로도 가능하다. 5번 설치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은 지방 세배 등등, 다시 말하면 세금 걷듯이 징수할 수 있다. 상가로 9번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 1번 특광 등등은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담 구역별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는 것, 그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온다면 옳은 지문이지 틀린 지문 아니에요.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알아두기. 시범 도시는요, 뭐 이렇게 단독 문제는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지문이 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범 도시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정권자는 국장입니다. 누구라고요? 국장이고요. 어떠한 지역이냐?
뭐 광명시가 되었던 부천시가 되었든 간에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장이 지정하고요. 이때 요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국장과 같은 레벨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죠. 시도지사는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만약 광명시다.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경기지사가 광명시민의 의견 듣고 부천시다. 부천 시민의 의견 듣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자체장 광명시민의 광명시장의 의견 듣고 바로 요청할 수 있다. 여기다가 뭐 부천에다가 광명에다가 좀 지정해 주시오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4번 국장은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물론 요청이 있지만 직접 할 때 도시를 응모할 수 있다. 즉 공모할 수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 특, 광, 특시, 특도, 시군구는 뭐라고요? 그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국장이 공모, 지자체는 응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보조융자 1번 시범도시 사업 계획 수립 줄 거예요. 계획 수립 보니까 자,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최대 얼마까지? 최대 80%까지 보조 내지는 융자할 수 있고요. 밑에 2번 시범 도시 사업의 시행. 이는 뭐죠? 사업 시행.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까지? 50%까지. 저를 봐요. 이거 잘 이해하면 돼요. 계획 수립은 그냥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가니까 80%까지 주고요. 사업 시행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그죠? 얼마까지? 50%까지만.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얼마까지? 80%까지.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80%까지. 사업 시행은 돈이 그죠?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50%까지만 보조 내지는 융자할 수 있다는 것. 자, 그것까지 보시고요. 청문. 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려면 청문을 개최해야 된다. 한마디로 개발인 허가 취소하기 전에 개. 두 번째, 시행자 지정 취소하기 전에 시. 3번, 실시개비인가 취소하기 전에 실. 개시실. 다 같이 시작. 개시실. 한 번 더 시작. 개시실. 한 번 더 개시실. 세 가지. 지문 잘 뜹니다. 개시실 말고는 없어요. 자, 비용 부담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가끔 뜨지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비용 부담은 누구냐? 원칙.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은 시행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광명시에서 광명시장에 수립한다? 그럼 광명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광명시 세금으로 사업하는데 옆에 부천시가 그 혜택을 보고 있네. 그럴 때 수익자 부담, 너도 일부 부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노도 부담에 할 때는요, 이거 알아줘야 돼요. 행정청끼리만. 뭐라고요? 일단은 뭐라고요? 행정청끼리만. 그리고 사업 시행 비용이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똑같아요. 사업 시행 비용은. 몇 프로? 50%. 왜? 광명시에서 우리 광명시 세금으로 사업했는데 왜 부천시가 돈 10원도 안 내고
혜택 너희들이 왜 봐? 사용하지 마.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도 부담해. 얼마까지 세대? 50%까지. 행정청끼리만. 뭐라고요? 행정청끼리만. 자, 보세요. 먼저 1번. 국장 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국장과 광역이죠.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 밑에 자, 도시군개별 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다면 그 비용의 일부가 얼마? 최대 50%입니다. 일부를 그 이익 받는 지자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자, 기업 만약에 시행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국장은요, 부동산과 연관된 거 알지 행정 업무를 몰라요. 그죠? 여기다가 도로 깔어, 뭘 깔어, 이런 건 알지. 그 광명시 안에서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잘 아느냐? 행장. 그죠? 도대체 얼마를 부담시켜야 돼? 최대 50%인데 50% 전부 다 해야 돼. 40% 해야 돼. 요거를 그 행장과 협의하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국장은 누구랑? 행장과 협의해라.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시도이다. 그러면은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협의해라.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협의해라.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그 윗사람 행장의 결정에 따라라. 그 얘기죠. 자, 국장은 행장과 협의해서 최대 50%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인 왜? 시도보다 윗사람 누굽니까? 행장이니까 행장의 결정에 따라라. 왜? 국장도 행장과 협의하는데요. 행장의 결정에 따라라. 만약에 2번 만약에 이제는 니은은 시도이고 2번은 뭐냐? 시장 군수죠. 군수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똑같이 일부 얘도 일부가 최대 50% 똑같아요. 똑같이 시장 군수도 지자체니까 행정청이니까 지자체끼리 협의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광명시장은 부천시장과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인 누구? 여기 행정이 왜 나와 여기서? 또 생각 좀. 자, 도 안에 시장 군수 위 누구예요? 그래, 도지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 얘기해요. 도지사가. 아시겠죠? 이거는 같은 도죠. 왜냐? 광명시도 경기도고 부천시도 경기도예요.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해라. 협의가 안 되면은 윗사람인 경기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도가 달라요. 잘 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경기도가 저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평택시. 그죠? 맞나요? 평택시 경계가 바로 천안시예요. 그죠? 근데 평택시는 경기도고 천안시는 충남이란 말이죠. 근데 경기도 평택시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자가, 수익 보는 자가 만약에 천안시예요. 그럼 말 그대로 평택시장은 누구랑? 천안시장과 협의해라. 맞죠?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인데 두 놈이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경기지사야, 충남지사야. 이럴 때는 둘이니까 서로 도가 달라 그래요. 이때는 2명 안 된다. 다시 올라가 1명짜리로. 누가? 그때는 행장이 결정하는 얘기예요. 그 뜻이 그 뜻. 아시겠죠? 다른 시도다. 그때는 도가 2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1명짜리인 행장의 결정에 따른다. 알아두기 보겠습니다. 비용 부담액 나오죠? 1번 몇 프로까지 세대? 50%까지. 그런데 2번 보세요. 그 비용 부담액에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일단은 실질적인 사업 비용을 안 보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사업하기 전 조사, 측량, 설계비. 사업이 끝난 다음 관리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 조사, 측량, 설계비. 사업이 끝난 이후 관리비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만약에 100억이다. 예를 들어 100억이다. 조사, 측량, 설계비, 관리비가 만약에 10억이다. 일단 그러면 10억 빼고 90억 중에 50%니까 최대 45억까지. 아시겠죠? 이것이 포함된다라고 잘 나와 시험에. 그거 꼭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그러니까 저를 봐요. 오늘 조금만 좀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자, 3번. 보조용자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기초조사, 지역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자, 1번은, 자, 계획, 들어봐요. 계획 비용이요, 사업 비용이요. 계획. 자, 계획은 무조건 얼마까지? 80%. 밑에 박스는 1번. 1번. 몇 프로까지? 80%까지. 그 다음에, 다시 2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보조용자. 자, 행정청끼리 할 때는 얼마까지? 50%. 그 밑에 2번 50%. 아시겠죠? 그런데 3번 오니까 행정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를 봐요. 만약에 계획비용이다. 무조건 너 80%까지, 행정청은 50%까지. 행정청이 아니네. 너 많이 못 도와줘. 그러니까 50%보다 훨 적은 3분의 1까지만 해준다고 얘기죠. 주어. 그래서 3번 행정청이 아닐 때는 얼마까지? 3번 밑에 3번 3분의 1까지만. 마찬가지로 4번 똑같아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자,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안 했어, 그동안에. 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광명시면은 광명시 세금으로 하는 게 맞다.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지사가 경기도 세금으로 하는 게 맞다. 맞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무임승차 하는 사람이 있다. 너도 일부분 부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수익자가 부담을 일부 하는데 일단은 행정청끼리만 일단은 부담시킨다. 일단은 몇 프로까지? 50%까지. 계획비용은 80%까지. 하지만 행정지 않을 때는 조금만. 얼마까지? 3분의 1까지만. 그러면 국장이 너 얼마까지 부담시키는데 최소한 조사, 측량, 그 다음에 설계, 관리비를 뺀 실질 사업비용 중에서 야, 이빠이! 만땅! 50% 다 할 것이냐. 이 결정을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할 때는 행장과 협의해서 서로 결정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도는, 그러니까 광역자치 시도는 같은 끼리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면 끝이고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인 행장이 결정하고 시장 군수끼리는 끼리끼리 똑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한 명일 때 얘기고 서로 시도가 다르면 두 명이니까 싸우잖아요. 건너뛰어서 행장이 결정한다. 끝.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아예 개발법 하겠습니다.